안녕하세요, 조은쿤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토일간이죠. 무토기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기토는 을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을사년에 무토부터 보도록 할게요. 무토는 이제 목화를 지나서 토죠. 토가 봤을 때 목은요, 내가 극을 받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생해주는 게 화죠. 화생토니까. 다시 말해서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요. 다음 환절기를 거쳐서 그 환절기가 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목화는 양이고요. 토는 중립이고요. 환절기고요. 그 다음에 금수는 음이죠. 하루를 보더라도 우리가 아침이랑 낮은요, 태양이 길죠. 그 다음에 토는 물론 목목토, 화토, 수수토, 금금토지만은 중간중간에 토가 끼어있지만은 환절기의 포지션을 가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녁, 금이죠. 그 다음 춥죠. 그리고 수, 밤이죠. 춥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토라는 포지션은 조금 특이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랬을 때 토 같은 경우는 을사년의 정관 편인입니다. 그리고 걸록이고요. 그랬을 때 해석은 주변 사람들과 인정받으며 취업도 승진도 유리한 시기이다. 다시 말해서 취업을 준비한 사람은 취업을 할 거고요. 이미 직장인 사람은 승진을 하는, 한 단계 내가 올라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명예와 자격이 늘어나며 재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여유롭지만은 타인을 배척한다면은 조금은 후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것들이 많아지기는 해요, 이 사람 자체가. 근데 이제 조금은 자기 위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좀 거만해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더 베풀 수 있다면은 베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은 타인을 이용하려 든다거나 내 위치로 타인을 이렇게 찍어 누른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후회하는 결과가 초래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무토일간의 일주는요, 무자, 무인, 무진, 무옥, 무신, 무술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무자 같은 경우에는 재물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시기이다. 이럴 때 해석하는 방법은 재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내가 재물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해석하는 요법은 일간에서 그런 키워드가 있었으면 더욱 가속화가 될 거고요. 그런 키워드가 없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 자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올해 을사년에 자수의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꼭 절대적으로 그렇더라, 모든 자일주, 다시 말해서 갑자, 병자, 무자 이런 일주들이 다 이런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만은 무조건 그렇더라 이렇게 해석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무인 같은 경우는 성장통은 예상되지만은 문제는 해결된다. 과정에서 뭔가 내가 발전할 수도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지, 무조건 내가 힘들다, 어렵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업종을 바꾼다거나 내가 뭔가를 준비한다거나 더욱더 열정이 타오른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있으니까 제발 좀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인일주의 올해 운이죠. 그리고 무진 같은 경우에는 재물 관리도 필요하고 사람도 멀리하는 게 좋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해석을 본다면은 재물 관리, 돈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사람 관계에서도 멀어질 수도 있으니 사람의 그 돈 잃을 수도 있을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하게도 그 대상이랑 관계를 멀리하는 게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투자, 투기, 돈 거래 같은 부분이라면은 안 하는 법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죠.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억가당했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전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냥 보기만 할 뿐이니까. 근데 뭐 들어보면은 사람 인생이 딱딱 잘리지가 않죠. 조금은 뭔가 특별한 일도 있고 이상한 일도 있고 얻어 걸리는 일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마음을 먹으면은 후회를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무오일주 같은 경우는 가족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 반대로 안 좋은 이벤트가 있다면은 가족을 찾는 것 또한 방법이고, 가족이 나를 도와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면은 더욱 발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뭔가 가다가 막힐 때는 가족한테 도움을 바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재물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시기이다. 인정받는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타인이 날 알아주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 자체도 명예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는 무난한 시기이며 크게 대성하지도 않고 크게 실패하지도 않아요. 그냥 좋게 그냥저냥 흘러간다라고 보면서도 또 철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생기기도 하면서도 또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시기이다. 이 살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해석이 난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이지 모든 살을 운용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명리는 조금은 신살적인 개념은 이렇게 단체 강의나 단체 해석을 할 때는 특화되어 있지만은 일일이 그 해당한 사주에 직접적인 대입은 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써야 되는 신살은 또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뒤에서 따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아마 신살론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살론도 올해는 전부 다 정리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별개 이야기긴 한데 타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끝났잖아요. 타로 카드 78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뒤로 또 해석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도 많아요. 컨텐츠가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종종 타로 말고 4주 쪽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4주는 더 안 올리시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참 많이 남았어요.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피곤해서 그렇죠. 그래서 무술 같은 경우는 올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그냥 가는데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은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토입니다. 기토 같은 경우에는요. 논밭이죠. 토인데 음의 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중립적인 위치를 가지면서도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목, 화 같은 경우는 양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금, 수는 음이죠. 토 중간이죠. 근데 토 자체도 양이에요. 왜 양이냐면은 토르가 극하는 게 수잖아요. 그러니까 음 중에 음을 극하다 보니까 얘가 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과 음으로 분리가 되죠. 그랬을 때 정통명리에서는 얘를 어떻게 보면은 양으로 봐요. 그리고 화토 동일격으로 보고 그리고 제가 리뉴얼한 현대명리에서는 음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은 특이하죠. 그랬을 때 토기 때문에 관성과 인성인 거는 아까와 똑같지만은 무토랑 음양이 반대이기 때문에 관성, 인성은 반대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관정인의 제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시기에 운은 책임이 강해지며 스트레스도 발생합니다. 물론 일이 많아지기도 해요. 하지만요, 그 일에 대한 결과치가 있고 그만큼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거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더라. 내가 잘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봤을 때는요.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요. 중간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책임과 무언가들이 많이 요구당하겠죠. 그것들을 내가 이루어낸다면은 결과가 좋을 것이며 많은 기회가 생기고 그 뒤로는 이제 내가 좀 움직이지 않더라도 뭔가 재물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은 무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 때문에 내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저는 끝까지 가기를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일주별로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기해는 왜 저러냐 저거. 네, 뭐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저거를.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기운은 해당되는 게 적은데 야 기해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다 들어갔네. 야. 원래 해 일주들이 올해 많이 들어가긴 했었어요. 맨 마지막 자리가. 근데 쟤는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아. 어쨌든 기축,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기축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성이 들어올 수도 있으며 바쁜 시기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재물이 늘어나며 반대로 문제는 뭐냐? 건강관리가 필요하더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성도 들어오는데 건강도 관리가 요구된다면은 조금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겠죠.
사람 자체가.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 재물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일적인 부분에서도 고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성이 들어오네요. 연애운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노력하는 만큼 재물이 늘어난다. 여기는 건강에 대한 키워드가 없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기사, 변화의 시기며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랑관계가 넓어지는 시기다. 반대로 연애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연애라고 봤을 때는 이성도 뭐 있을 거고 동성도 있겠죠. 그리고 변화의 시기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죠. 원래 하던 거랑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좋게 보면은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은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종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생각도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하라는 말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간론에 나왔던 내용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가속화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무언가 도와준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재물을 요구한다면은 저는 조금은 비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며 사회에서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시기다.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결혼을 하겠죠. 그리고 연애운이 상당히 좋은 기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해 일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일단은 지지충에다가 공망에다가 역마에다가 천라지망까지 넣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넣어봤네요. 왜 이렇게 많이 넣었는지는 뭐 그런 해도 있겠죠. 그랬을 때 올해는 무난하며 무탈하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많은 흉작용들이 중화가 되는 부분에서는 엄청 공망이 살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방해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해야겠죠. 그리고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될 시기, 새로운 거는 하지 않는 게 유리한 시기, 그런 부분, 그리고 반대로 역학적인 부분이나 명리학에 관심이 생기기도 하는 시기, 생각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 유지해야 될 시기가 맞는데, 요점은 뭐냐면은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욕심을 내면은 뭔가 악작용이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무탈무난한 시기잖아요. 근데 성공한다는 시기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간 포지션인데, 이 중간 포지션에서 만족을 하면 내려가진 않는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좋죠. 근데 중간 포지션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려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현재 입장이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은 몰라요. 왜냐면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 사람이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최저시급이 뭐 300이다. 물론 300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지방이나 도시나 뭐 수도권이나 따라서 뭐 최저도 다릅니다. 물론 법적 테두리에서 최저랑 적용은 좀 다르겠죠. 근데 물가도 지방이랑 수도권이랑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하는 치가 있잖아요, 키워드가.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내가 큰 돈을 만졌을 때 결과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아플 수도 있겠죠. 그래, 안 되는데 되려고 하면은 건강에 무리가 오겠죠. 그리고 반대로 뭔가 내가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좋다라고 봐요. 남들이 안 하는 부분에서 도전하는 부분에서는 좋다라고 보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현상 유지를 하는 시기며 자꾸 발목이 잡히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죠. 어찌됐든 살이 많다는 거는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은 뭐 현대에서는 잘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종종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살에 대한 부분, 아예 삭제시키지 않았던 부분은 상위 이론을 사용하지 못하면 신사를 써야 돼요. 그죠? 근데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안 쓰고,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해석할 때 그냥 참작만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쓰진 않거든요. 그죠? 근데도 보면은 자기가 그런 이론들을 잘 모르면서 들었던 말에 대해서 뭐 신사를 안 쓴다더라 요새는. 또 선생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90% 80%가 나쁜 거라더라. 나쁜 거 맞죠. 대부분 나쁜 신살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쓰는 부분에서는 채용을 해요. 그리고 상위 이론을 습득을 못하면 그냥 신살 가야 돼요. 고전명리만 써야 되면은. 물론 자기들은 고전명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전명리입니다, 그냥. 그죠? 근데도 이제 특정 학파를 옳다 틀리다 뭐 이러면서 가는데, 자기가 그 학파만 썼으면 그 학파가 옳다라고 자기는 주장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는 별도의 사항이겠죠. 맞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회 때문에 조금은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올해 토일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은 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경금,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